터널 조명 설계. 자, 여기도 뭐 기본적 고려사항 있겠죠. 터널 조명에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눈의 수능. 눈의 수능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터널 조명이에요. 그 터널 외부하고 터널 내부에 급변하는 어떤 빛의 양, 터널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래 그 들어가면 그냥 좀 보이면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밝게 있는 그 자연광에서 우리 눈이 이미 명수능이 될 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깜깜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상황이 안 보이니까 그 안에 고장난 차가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그대로 들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수능 고려해야 되고 그 눈의 감광도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노면 휘도를 어떻게 그럼 적절하게끔 유지를 할 거냐. 우리는 길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 길에 있는 자동차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터널의 노면 휘도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조도, 빛의 양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되는데 어디에 많아야 된다? 터널 입구 쪽에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아주 그냥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될 테니까 그런 거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빛의 양이 밝으면 좋긴 좋죠. 그래서 낮에 밝으면 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눈에 수능이 있으니까 조금 차츰 어둡게 해도 에너지 절감을 고려해서 터널 안의 조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또 밖이 엄청나게 밝으면은 나가면서 또 갑자기 눈부심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곳에도 밝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의 수능이죠. 균제도, 노면에 대한 균제도 이렇게 밝고 안 밝고 그러면 안 좋겠죠. 일단 그 균제도도 확보가 잘 돼야지 되고 그 조도 분포나 균제도예요. 그 다음에 글레어, 눈부심 여기 어떤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게 자동차 운전하는 곳에 내 눈에 바로 들어오면 안 좋겠죠. 그런 것들.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조명의 질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대한 대상이 있어요. 터널 조명에는. 그게 플리커죠. 터널 조명에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플리커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플리커가 우리 여기에서 사무실에서의 플리커는 그냥 조명이 전압 강화 때문에 지가 혼자 그냥 이렇게 껌뻑껌뻑 하는 게 플리커인 거고,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는 이렇게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차가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밝게 느껴지고 어둡게 느껴지고 내가 그냥 스스로 지나가면서 플리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연색성은 뭐 좋으면 될 것이고 색온도도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여기서는 그죠. 그다음에 램프는 어떤 램프를 쓸 것이냐. 이게 뭐 그냥 이 휘도를 일으키지 않는 램프, 그 다음에 충분한 조도를 내는 램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램프, 이렇게 가면 되고, 조명 기구는 배광을 어떻게 할 건지, 터널 조명에서의 배광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노면이 잘 보이는 배광이 뭐가 있는지, 차량이 잘 보이는 배광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칭 조명, 프로빔 조명, 그 다음에 카운트빔 조명, 이런 조명 기구에 대한 배광 기법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또 생각나면 관련돼서 쭉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자, 터널 조명의 개요. 터널 및 지하 도로의 조명에 관한 질적 기준은 터널에 진입하고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각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광 환경,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특성의 변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명을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터널 조명은 터널에 진입 진출하는 운전자의 심리적 반응도 있고요. 터널 고유의 환경 요건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터널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터널 조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밝게, 무조건 어둡게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밝은 곳에서 터널로 들어가는데 조명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조명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에가. 그죠? 이렇게 안 보이면 안에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안에 상황이 안 보이면 얼마나 가는데 불안하겠습니까?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입구부 쪽에서는 어떻게 더 밝게 하든지 어떤 기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안에 상황이 보이게끔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터널 조명이 나타내는 이 입구부 쪽에서 꼭 아주 중요한 거죠. 다른 곳보다는. 입구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관련 기준은 KSA 3703 터널 조명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여기 쭉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이 KS 기준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편찬해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제가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긴 했는데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좀 나올 거예요. 자, 조명 요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조명 요건은
뭐 운전자의 시각 인지성 있어야 되는 거죠. 조명 요건이, 터널 조명에서 요건이. 그 다음에 쾌적하면 좋겠고, 이건 이제 글레어나 어떤 불쾌감 이런 게 없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도성 확보. 뭔가 터널이 가다가 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유도성 확보. 터널 조명을 설치하면 일단 유도성 확보가 돼요. 설치를 안 하면 유도성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터널 조명이 딱 달려가지고 터널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니까 유도성 확보. 그 다음에 안전성, 교통 흐름의 어떤 안전성을 이 터널 조명의 요건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인지성은 그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주는 조명을 해라. 터널 내가 어두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차도 보고, 차만 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도에 있는 터널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면은 오토바이나 이런 저속형 아주 작은 물체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운전자가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된다. 운전자가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길만 잘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옆에도 잘 보여야 돼요. 옆에도 잘 보이고, 또 터널 뭐 천정면까지 우리가 조도를 신경 쓰진 않지만 뭐 반사돼서 가긴 가니까 천정면까지도 이렇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쾌적하게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고 어둡고 이거보다는 균일한 노면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 자, 그다음에 불쾌감 및 눈부심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플리커가 발생하면 안 되죠. 자, 노면 균일한 상태로 조명을 해도 여기 조명기구를 달아가지고요, 땅땅땅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터널입니다. 달아가지고 여기에 배광이 비치니까 균일한 조명은 되죠. 노면은 균일한 조명이 되지만 여기 터널 조명 자체에 이 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휘도 터널 조명 기구가 있고 여기는 없고 있고 없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플리커가 발생하는 거죠. 쭉 차량이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플리커가 따다다다닥 발생한다. 이게 가능한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는 없죠.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따다다다닥 붙여놓으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플리커가 내 불쾌감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플리커가 불쾌감으로 느껴지는 게 몇 헤르츠예요? 10헤르츠예요. 10헤르츠. 그래서 플리커의 기준은 항상 10헤르츠를 기준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분광분포보다는 요거 곡선, 조명에서 이렇게 된 곡선, 시감도 곡선. 시감도 곡선에도 같은 양인데 가장 민감하게 우리 느껴지는 곡선이 있잖아요. 이 플리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껌뻑껌뻑임의 양이 비슷한데 이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그 양이 있어요. 그게 10헤르츠입니다. 여기 깜빡이는 순서가 1초에 10번 깜빡이면 그게 나한테 가장 불쾌감으로 느껴진다는 거. 뭐 그런 거. 요거는 이 터널 조명에서는 또 그런 플리커가 있지만, 이 플리커는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플리커에서도 10Hz가 가장 불쾌감으로 느끼는 곡선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써먹어도 되는 겁니다. 항상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앞으로 있는 게 뒤로 가고 하니까 품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성 확보의 조명 요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노면과 벽면 충분한 휘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선형의 변화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눈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은요,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체.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표준적인 물체를 놓고 해야 돼요. 표준 장애물. 이 표준 장애물이 각 변의 길이가 20cm, 요만한 20cm의 어떤 상자, 장애물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의 반사율 한 0.2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물체를 두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명 하에서 여기 이제 밖에 휘도가, 야외 휘도가 엄청 높은 상황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노면 휘도 또는 여기 전체적인 조도가 얼마나에 따라서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성을 고려해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표준 장애물을 두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야외 휘도가 얼마일 때 내부 조명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와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최고 속도도 중요해요. 도로의 최고 속도, 이게 80km/h의 도로냐 100km/h의 도로냐에 따라서 내가 빠른 속도로 가면은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더 밝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지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도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가지고 터널 조명의 기준을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 계획 시 초기 검토 사항. 이제 터널 조명 계획을 할 텐데 초기에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우리 보면 됩니다.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을 먼저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이 터널인데 이것도 터널이고 이렇게 터널이고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뭐 네모난 터널로 했고 여기는 뭐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길지 않고 그런 터널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냥 이 높은 산이어서 그냥 완전히 뚫고 지나간 그런 형식이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런 외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뭐 터널 형태의 모양도 나중에 설계할 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초기에 터널을 내가 주행하면서 터널을 바라봤을 때 20도 원추 시야 내에 뭐의 비율? 하늘의 비율. 하늘의 비율. 여기 20도 원추 시야입니다. 내가 딱 바라봤을 때 20도 원추 시야라는 거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위로 10도, 아래로 10도. 아래로 10도는 도로가 착 보일 거고요. 위로 10도는 터널면, 산,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많이 보이느냐, 하늘이 많이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도 기준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늘이 많이 보이면 일단 하늘이 휘도가 높잖아요. 밝은 거에 익숙해져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제 산이 많이 보이면 약간 반대적으로 될 수 있다. 또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해가 여기 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느냐, 북에서 남으로 들어가느냐,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느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갈 때는 뭐 해가 있을 상황이 없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입구부의 휘도의 밝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입구부의 시야 상황이 처음에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설계를 할 때. 자, 뭐 그런 거. 또 이런 것도 또 중요해요. 여기 경사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터널 뚫으면은 보통 터널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경사면을 이렇게 사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이 내리면은 눈이 확 이렇게 쌓이잖아요. 가장 불쾌할 때 그때요. 겨울에. 내가 이렇게 눈이 확 쌓여져 있는데 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쫙 비치는데 눈에 반사돼가지고 그냥 내 눈이 완전히 눈부심이 생길 정도로 엄청 이렇게 찡그리고 가고 있는데 터널로 확 들어가면 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웬만한 조명으로 정말 안 보여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여기 조명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터널의 구조, 뭐 전체 길이 뭐 중요하죠. 이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수능이 쫙 돼서 갈 테니까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그리고 여기 뭐 교통량이 많으면은 내가 위험한 상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밝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 속도에 따라서 빠른 속도면은 더 밝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에 따라도 엄청 달라요. 단방향이면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은 방향으로만 가니까. 근데 뭐 국도 같은 데 다니면 양방향 터널도 있잖아요. 양방향 터널은 상당히 또 뭐라 그럴까요?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양방향 터널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적인 사항이에요. 환기 상황이다라고 하면 환기팬을 달 거냐 안 달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전기 설계에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오염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유지관리 계획, 얼만큼 이제 유지관리가 잘 되게끔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터널에 조명기구를 이렇게 옆으로 설치를 할 거냐,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 설치할 거냐, 이런 거를 할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를 해서 설치를 우리가 하거든요. 방향 잡을 때. 자, 그럼 첨소 방법, 그런 것들, 유지관리 방법, 그 다음에 부대시설 상황, 뭐 나머지는 교통안전표지라든지 도로표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설치해줘야 되고, 내부에 유도등이 있으면 유도표지, 유도등 이런 거. 요즘에는 한쪽 벽면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유도등 설치해가지고 이쪽 편으로는 이 탈출구까지 몇 메타, 저쪽 편은 탈출구까지 몇 메타, 이런 거 표시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소화전, 소방설비. 터널이 길면 소방설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짧으면 많이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소화전 50m 간격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상전화 설치를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 장비들. 요즘은 최첨단 이제 터널로 가면은 물분무 소화 설비도 이제 설계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설계에 이미 들어가서 아직 시공된 데는 없을 텐데, 물분무 소화 설비 해가지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물로 끌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장터널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추가 시설들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보시고 초기 검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터널 조명 설계 일반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원칙 3번 조명 설계 일반 원칙인데, 터널 조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두 가지. 터널 조명에는 터널 안에를 설치하는 조명하고 터널 외부 바깥쪽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조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터널 안에 설치하는 조명은 낮에
낮을 위해서 밤을 위해서 둘 다 위해서인데 강도를 표현하자면 낮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낮에 얼만큼 이 뭐라 그럴까 눈의 감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갈 거냐 그런 것들 수능을 고려한 것들. 밤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만 켜주면 되는 거고요. 터널 전후의 접속도로는 밤에 이제 아주 깜깜한 데서 들어가면은 그것도 또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앞에 상황을 볼 수 있는 터널 전후의 접속부 도로에 조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터널 안에 설치하는 조명이 더 중요하죠. 터널 안에 설치하는 조명은 기본부, 입구부, 출구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부, 입구부, 출구부. 이게 순서대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구부고 경계부에서 이행부까지가 입구부예요. 입구부가 있고 기본부가 있고 출구부가 있다. 그 다음에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 이렇게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포인트적으로 중요하냐? 기본부에서는 이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도 안 보이니까 명수능이 된 상태에서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터널 전체 길이에 거의 하나도 안 보여서 입구부 부근에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우리가 입구부 조명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기본 조명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으로 경계부, 이행부 조명으로 구성된다. 예전에는 경계부, 이행부, 완하부라고 3개가 있었는데 3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2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경계부와 이행부가 있다. 입구부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조명이죠. 그래서 기본부는 터널 전체 길이에 그냥 균일한 휘도를 갖게끔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 좀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기본부를 먼저 설계해요. 이게 설계 실무를 할 때 기본부 조명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선정이 딱 되면 기본부 조명을 여기에 깔아요.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기본부 조명을 설계를 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딱 세팅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입구부하고 출구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부하고 출구부는 입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면서 깜깜하면 안 되니까 엄청난 이게 노면 휘도가 필요하고 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원을 바바바박 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한 줄로 다 못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줄로 못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이 좀 넓거나 속도가 엄청 빠르게 하면 3줄 깔리는 데도 있어요. 3줄 깔아가지고 쫙 가는 그런 조명 기법. 그리고 양방향으로 2줄씩 간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출구부도 나가는 곳에 어둡게 암수능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곳으로 가면 또 확 눈부시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좀 이 조도를 쫙 올려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이 명수능이 되는데 원활하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조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게 출구부 조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기본 조명을 먼저 달고 나머지 입구부와 출구부 조명에 적합하게끔 설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구부는 터널 출구를 통해 보이는 야외의 높은 희도에 인하여 일어나는 눈부심,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나가자, 그런 차원의 출구부 조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그림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요거 요소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터널 조명은 암기해야 될 게 얘밖에 없어요, 사실. 얘고 나머지는 조금 암기. 터널 조명은 내가 터널 조명을 공부를 반드시 할 거다 하시는 분만 하세요.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터널 조명, 도로 조명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여기 재미있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답안지화를 시켜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암기할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해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사사삭 달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가 있다. 이런 것들,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가 있다. 입구부는 경계부, 이행부가 있다. 이런 거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약간은 이해지만 그래도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야외 휘도는 낮에 엄청나게 휘도가 높다. 근데 이 터널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게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로점이라면 거의 제로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에 휘도를 이만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곳에 야외 휘도가 이렇게 높지만 이게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점점 떨어지는 기준. 그 다음에 이행부로 가는 기준. 그 다음에 기본부 조명. 수능이 된 거죠. 이제 수능을 이용해서 낮춘 거죠. 그리고 기본부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출구부 조명의 야외 휘도를 또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LTH, 입구부, 경계부 조명. 그 다음에 이행부 조명은 LTR,
TR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부 조명은 LIN, in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나가는 거 LEX,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도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최고 레벨에서 기준 최고 레벨 이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최고 레벨의 어떤 노면 터널 내의 노면 희도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때 이 운영을 하면서 해가 뜨기 전 일몰일출 시 해가 뜰 때 그때의 어떤 야외 희도가 있잖아요. 야외 희도가 이 변하잖아요. 얘는 변화한다라는 거죠. 변화. 해가 떠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일출 일몰 시에 이 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흐릴 때는 많이 흐릴 때도 있고 적게 흐릴 때도 있죠. 그런 어떤 휘도 센서를, 야외 휘도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흐릴 때, 이럴 때 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밤에는 꽝이죠. 이럴 때 이 내부의 이 조명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밝을 때 이렇게 유지를 가고, 그 다음에 일출 일몰 시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흐리거나 그런 날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등 회로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밝을 때 전체 다 켜고, 그 다음에 일출 일몰 때 끄는 등, 그 다음에 흐릴 때 끄는 등, 이런 것들을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제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식으로 가면은 디밍 제어를 하면 되죠. 디밍 제어. 완전히 온오프 제어가 아니라 디밍 제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해서 밝기 제어를 하면 되는, 그런 거 제어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쭉쭉쭉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부의 조명은 어떤 휘도 칸델라퍼 메타 제곱 또는 NT 니트 NT로,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이행부에는 몇 NT로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본부의 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갈 때 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갈 때 휘도 NT는, 나갈 때는 최근 기준은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된다, 이런 기준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올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나가도 된다, 그냥 나가도 된다는 거는 다 실험을 해가지고 그냥 나가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런 곳에는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조도를 높이지 않고. 자, 근데 약간의 눈부심은 발생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정도는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바꾼 거죠, 우리가. 그다음 거리. 요거 과연 이 입구부, 경계부, 이행부, 경계부의 거리는 몇 메타로 잡을 것이냐, 이행부의 거리는 과연 몇 메타로 잡을 것이냐, 몇 메타로 잡을 것이냐, 거리를, 그죠? 기본부의 거리, 출구부의 거리는 몇 메타로 잡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딱 체킹할 수 있으면 이 그림 그려놓고 그냥 다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고려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눈부심은 어떻게 할 거냐, 플리커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안전한 균제도는 어떻게 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고려사항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조명은 어떻게 할 거냐, 환전 상황 죽으면은 환전해서 딱 정전되면 암흑세상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비상조명은 어떻게 할 거냐, 비상조명 잠깐이라도 꺼지면 안 된다, UPS 설치 어디다가 할 거냐, 그 다음에 한 10초 후에 들어오는 조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발전기 세워서 갈 거예요. 그런 조명 운영 계획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 라인만 암기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고 필요한 수치가 있으면 몇 개 암기하면은 터널 조명 다 작성하는데 전혀 문제. 요 정도만 하면은 터널 조명 쓰다가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줄여야 되니까 3페이지 이내로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답안지 쓸 때. 그러니까 딱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답안지예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책에 있는 어떤 휘도 기준이었고요. 요거는 KS의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KS 기준에 대한 휘도 기준 그림을 제가 따가지고 온 겁니다. 따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가 있고, 입구부에는 경계부하고 완화부가 있는, 이행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부, 이행부. 경계부도 사실 두 가지로 사실 살짝 나누긴 하는데, 하여튼 경계부, 이행부가 있고, 기본부가 있고, 출구부가 있는데 높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 출구부가 바로 나가는 일방통행인 경우에, 그 다음에 양방인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둘 다 입구부인 거잖아요. 양방향인 경우는 둘 다 입구부니까 둘 다 입구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입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출구부는 이 정도 높이면 되는데 여기 둘 다 입구부로 해놓으면 그냥 출구부는 생각 안 해도 다 만족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휘도 이 제한 라인입니다.
최소 기준 라인이에요. 자, 그럼 터널 전후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 이거는 뭐 이제 터널 전후에 설치하는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 해가지고 설치하는 조명이고, 여기는 왜 설치하느냐? 야간에 터널 입구 부근의 상황, 이건 지금 낮이긴 한데 밤에도 이 입구 부근의 상황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장난 차는 없는지, 뭐 사람은 혹시 지나가는 게 없는지 이런 거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입구부에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출구부에도 나가기 전에 바깥 상황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뭐 보여야 이게 내가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안에 뭐 멧돼지가 있는지 뭐 다른 동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출구부에도 이렇게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부 접속도로 조명, 출구부 접속도로 조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원은 광원 및 조명기구,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배열 및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원은 어떤 광원이에요? 뭐 광원은 당연히 효율 좋은 광원, 연색선 좋은 광원, 그 다음에 주위 온도 특성에 대한 특성, 이거 왜 주위 온도 특성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외. 밤에 뭐 겨울에는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온도 특성에서 견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터널 안이 아니고 아까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직사조도 내리쬐잖아요. 그런 거에서 견딜 수 있느냐. 특히 이 야외에 설치하는 램프는 저온 특성을 고려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온일 때 이게 발광이 잘 되는지, 예를 들어 형광등 이런 거는 저온일 때 광도가 상당히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무전광 램프가 형광등 램프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LED나 HID 램프는 저온일 때도 특성이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터널이니까 유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수명도 길어야 된다. 조명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그 다음 조명의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배광이어야 되겠다. 뒤에 뭐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이고, 조명기구의 배치 및 배열. 배치 및 배열은, 자, 조명기구는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일단 구조상 터널 설계를 하면은 터널에는 항상 어떤 라인이 그려진다고 하면, 건축 한계선, 건설 한계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축 한계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요 한계 라인 바깥쪽에만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 라인 안쪽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손톱 많은 것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정확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 바깥쪽에 그럼 설치해야 되겠죠. 조명을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 공간에 설치할 건지, 조명 여기 뭐죠, 저기 환기팬 설치하면 여기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랩을 잡아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다가 뭐 소화전도 두고, 뭐 전화기도 두고, 비상 전화도 두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옆에 라인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관 배선 가야 되잖아요. 배관 배선 갈 때도 천장의 조명을 위해서는 조명용 트레이 뭐 이렇게 설치하겠다, 피해서 가는 거고, 또 바닥에도 트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터널은 바닥에 이런 트렌치가 다 파져 있어요. 그 트렌치가 물이 빠져나가는 트렌치도 있고, 또 우리 배선을 위한 트렌치도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바닥 배선을 어떻게 할지. 바닥 배선은 여기 벽면에 어떤 전원 공급을 위한 모든 시설 바닥 배선으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천장에 설치하는 건 천장 트레이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할 때, 조명 설계를 할 때요, 뭐 요즘은 시뮬레이션 때문에 사실 좀 좋아지긴 했어요. 요즘은 배관 곡선 넣어가지고 짜자작 배치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면 여기 휘도가 얼마다, 조도가 얼마다 바로 나오니까. 근데 예전에 터널 조명 설계할 때는 이거를 엑셀로 계산하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치하면 여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배광에 따라서 요 등을 설치하면 여기 조도가 얼마가 되는지, 반사돼서 오는 거는 얼마가 되는지, 여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조명률을 넣거든요. 이 조명률 계산이 되게 힘들었어요, 터널 조명은. 왜냐하면 이 설치 간격, 폭, 그 다음에 반사율 이런 거에 따라서 조명률이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팩터가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제가 직접 설계할 때는, 엑셀로 설계할 때는 요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조명률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자, 그런 것들이 조명기구의 위치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휘도 분포 균일하도록 배치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휘도가 돼야 된다. 뭐 0.4라든지 0.6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지 된다. 불쾌한 반짝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 글레어가 없도록 해야 된다. LED 조명 설치하면 불쾌한 반짝임 생기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형광등으로 쫙 돼 있는 데하고 LED로 바뀐 데하고 가면은 여기 뭐 밝기는 더 밝아져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광원에 대한 눈부심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도하면 안 돼요. 그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TI라고 하는데 그 TI 값이 얼마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과도한 눈부심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명 방식, 터널 조명의 방식에는 대칭 조명, 카운터 빔 조명, 프로빔 조명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대칭 조명을 설치를 하죠. 대칭 조명은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등을 달았을 때 차량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차량이 간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대칭 조명은 그냥 배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대칭 조명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빔 조명은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 카운터 빔 반대되는 방향, 이쪽으로 빛이 많이 가는 조명, 이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펼쳐지는 게 카운터 빔 조명이거든요. 이 카운터 빔 조명은 설치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쪽으로 배광이 가서 여기 운전자의 눈부심으로 갈 수도 있죠. 눈부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는 좀 제한하게끔 적정하게 설계를 하면 되고, 문제는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이 바닥에 부딪힌 빛이 운전자한테 온다. 그래서 노면이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카운터빔 조명이에요. 노면을 밝게 보이게 한다. 여기 달아놓으면 또 노면을 밝게 보이게 한다. 여기 차가 한 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트럭 어떻게 그리지? 트럭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트럭은 탑차가 이렇게 간다. 아이고, 그림을 못 그리겠네. 이런 트럭이 있다. 이런 트럭이 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다 짐을 이만큼 실었는데 여기 트럭의 요 면, 뒤에 면, 여기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카운터빔 조명을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여기 트럭의 뒤에 면은 잘 안 보여요. 어디는 잘 보이냐? 노면은 잘 보여요. 노면. 요런 특성을 가진 게 이제 이 카운터빔입니다. 그럼 카운터빔은 어디다가 설치하면 되느냐? 입구부 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구부가 엄청나게 이 야외 희도가 높은 곳에서 내가 명순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훅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닥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장애물,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보여야 되니까 바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빔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탁 비춰가지고 오니까 같은 조명을 설치해도 나한테 오는 빛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노면 희도는 높아지고 장애물은 노면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이런 장애물은 검은 실루엣으로 나타나요. 이런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해도 장애물이 검은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노면은 잘 보이고, 그러면 또 장애물 확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카운터빔 조명이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표준 장애물에서 희도 대비 계수가 0.6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표준 장애물을 놓으면 희도 대비 계수가 0.6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 희도 대비 계수는 어떤 여기 연직면, 수직면 조도, 여기에 수직면, 이쪽 어떤 조명에 의해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쪽 면의 수직면이든 이쪽 면의 수직면이든 이쪽 면의 수직면이든 뒤에서 앞으로 오는 수직면이든 그런 수직면 조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면 희도가 있을 거다. 노면 희도, 여기 노면에서 내 운전자로 향하는 그런 휘도가 있죠. 노면의 밝기, 그게 휘도거든요. 그런 휘도 대비가 0.6이다라는 건데, 그냥 얘는 휘도 대비 계수가 있다 이렇게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0.6 이상이어야 된다, 0.2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카운터빔 조명을 하면 효과는 노면의 휘도가 밝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의 배경은 좀 어두워서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입구부 조명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대칭 조명이고 카운터빔 조명이에요. 차량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빛이 가는 거고. 근데 프로빔 조명은 얘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프로빔 조명. 프로빔 조명하고 카운터빔 조명하고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배광이 나가는 등을 만들어서 반대로만 달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냐면, 이 프로빔 조명은 이쪽으로 배광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많이 쏘고 이쪽으로는 조금 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쏘니까 이때는 이제 이 장애물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의 뒷면이 잘 보이겠죠. 여기가 잘 보이고 노면은 반대적으로 약간 덜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암순응이 다 되어 있는 어떤 기본부를 거쳐서 출구부로 나갈 때는 뭐가 문제냐면 화이트 홀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밖에가 엄청 밝고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저게 그냥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무슨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차들의 뒷배경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의 장애물의 배경을 쏴주는 조명이 프로빔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빔 조명. 그 교통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이 물체를 향하게 비치는 조명 방식인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면 되고, 자, 얘는 터널의 출구부 조명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이트홀 현상이에요. 여기에 차가 지나가면 이 물체가 거의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화이트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검은 뭔가가 보이는 거지 뭔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명을 한다? 프로빔 조명으로 여기를 뒤에를 이렇게 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배경이 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빔 조명하고 프로빔 조명 두 개가 있는데, 대칭 조명은 그냥 기본부 조명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운터빔 조명은 이런 무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로 좋은 거예요.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까맣게 보이는데 노면이 잘 보이게끔 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장애물은 사실 근데 실루엣으로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빔 조명은 화이트홀 현상이 나타나는 출구부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다. 그래서 밖에 야외 희도 때문에 안 보이는 이런 장애물을 볼 수 있는 조명으로 비춰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터널 조명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대칭 조명, 카운터빔 조명, 프로빔 조명, 터널 조명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터널 조명 하면은 이 얘기를 꼭 써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게 써주는 문제가, 이거를 안 써줄 문제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터널 조명해도 이 조명 기구의 배경에 대해서 꼭 써주면 됩니다.